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예, 오늘 정치본색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동안에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검찰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어서 몇 번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독재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예. 얼마 만에 다시 독재 정권하고 싸웁니까? 아니, 싸우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니 학창 시절부터 참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나 했는데 아직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도 항상 검사들과 만나 마지막 그러네요. 기소에 그랬잖아요. 네. 또 검사들과 국회에서 만나고 또 다시 거리에서 만납니다. 검사와의 참 인연이 악연이 참 오래되네요. 오래돼요.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또 오늘 책도 지금 가져오셨는데 송영길의 선전포고. 누구한테 선전포고 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죠. 제가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 이 선전포고 하신 거 좀 이따가 들어보고 먼저 지금 나라가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119대 29 이거는요. 약간 사기당한 느낌. 사기죠. 완전 사기죠. 우리나라 언론들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마치 뭐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 줄 것 같고 막판 추격 이런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언론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세계 정세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보기관은 그러면 뭐 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계속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세계 일주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덩달아 한동훈 장관, 뭔 장관들까지 다 해외 돌아다니고 이것이 뭐 범정부적인 차원의 유치 활동이라고 했는데 아니 해도 너무했잖아요. 29표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선진 대한민국이 그냥 60년대 대한민국으로 후퇴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사기 같아요.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 다 문책을 해야 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정도 그러면 그 각국의 그 170개국의 회원국들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한테 그냥 좋은 허위 보고만 했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마치 성공하면 자기가 이렇게 뛰어서 했다고 합류하려고 얼마 그 전날까지 홍보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이 언론들, 앵무새 언론, 이동관이 만든 이런 언론들이 대통령의, 원래도 뭐 그런 사람이지만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보를 비틀고 그렇게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인천시장 때 독일 비인하고 나미비아하고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라고 합니다. 그린 클라이미트 펀드 그 헤드쿼터를 유치하는 걸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저는 일일이 표 계산하고 그 각각 대표단 한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이 쓴 논문, 그 사람이 연설했던 내용까지 다 숙지하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투표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초로 유엔의 본부기구가 유치된 게 그 최초입니다. 그냥 다른 동부가 뭐 지부 이런 사무실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왜 그게 성공했냐면 4대 강국의 표를 제가 얻었거든요. 푸틴과의 제가 인연이 있어 관계로 러시아 표를 확실히 얻었고. 중국, 제가 또 중국과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중국 표 확실히 얻고. 미국, 일본은 중앙정부의 또 힘을 받아서 미국, 일본. 그래서 4대 강국의 지지를 다 얻고 시작했으니까 이기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의 적으로 만들었고 미국, 일본도 사우디와의 양다리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개적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4대 강국이 다 지지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원래 이런 국제 대회 기구 뭐 대회 유치하거나 그럴 때 가장 실질적으로 그 힘에 비해서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 중국하고 완전히 가까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근데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중국이 도와주겠어요? 더구나 마지막까지 가서 쐐기를 먹었잖아요. 뭐 대만 문제 걸어가지고
시진핑과 뭐 64초 만나고 와서 그냥 또 해코지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외교를 왜 이렇게 합니까? 외교가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서 행동대장을 하면 맞을 때는 박수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어요. 미국, 일본도. 자기 혼자 뛰어가는데 미국, 일본이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앞에 뛰어갔던 윤석열 대통령 몽둥이 들고 앞에 나갔다가 뒤 돌아봤더니 미국, 일본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외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영업사원 1호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까? 영업사원 해고시켜야죠. 이런 실적 나왔으면 바로 해고시켜야 될 29표 무슨 100표 치열하게 경합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영업 1호 사원이 아니라 완전 영업을 지금 망가뜨려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외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외교부 장관과 밑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외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박진 장관, 김태호 차장, 뭐 또 외교안보 수석 누가 제일 큰 문제 같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 우리가 19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언론은 너무 미국, 일본, 유럽만 보니까 다 그게 나라인 것 같지만 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몇 개나 되겠어요? 유럽 타협자 29개, 30개 정도예요.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몇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작은 나라들, 몰도바 이런 작은 나라 딱 다 한 표거든요. 이런 중국, 러시아 영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이런 그 국제 외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성, 자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번에 이태원 참사하고 잼버리 대회의 그 참극을 보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가서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그 주무 책임자인 이상민까지 같이 영국에 데려가서 마차 타고 다니고 있고 행정전산망은 불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오직 했으면 현지 언론들이 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직도 대통령 책임을 지우려고 우리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만큼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막 빨아주기 언론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얻어놓은 표, 내가 생각한 7, 80표 되는 표를 1년 동안 뛰어서 29표를 저는 깎아먹은 거지. 1년밖에 안 떼서 29표라면 우리가 그럼 제로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서 29표 얻은 겁니까? 그건 황당한 궤변이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 위상을 까먹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그 엑스포 결과를 보고 참 이건 참담하고 처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건 완전히 국민을 속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따져봤고 또 하나 이제 국민들 속을 뒤집는 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서울의 소리가 이틀간 방송을 했고 오늘 또 한다고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그 전에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이면 몰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관저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은 사저가 거기에서 그렇게 주고받고 그런 짓을 합니까? 명품에 중독돼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갔을 때 그 명품 그것도 사실 그때 현지 언론도 다 큰 손님하고 구입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그 명품 어떤 비용으로 샀는지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구입 물품이 뭐고. 근데 단지 아이쇼핑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허객행위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제가 5개월 있었잖아요. 제가 리투아니아인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매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다 매입에 갔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물론 녹취는 못했지만 그걸 매입 안 했을 리가 없죠.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책임 있는 사람한테서 들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점에서 쇼핑을 한 것을 리투아니아의 조그마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우리 송 대표도 들으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정보기관 아니라도 그렇게 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그 명품점 갔으면 당연히 알려지고 보도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리투아니아의 조그만 매체에서 다른 나라 정상의 부인의 동선을 그렇게 파악하고 취재할 정도는 안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미 간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했을 때였다라는 얘기를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서 제가 그때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어떤 부도덕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가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함정 취재다 논란이 있는데 이게 형사소송법에 아장뽀르뽀까테르라고 프랑스 말로 예. 함정 수사에 대한 이제 적법성이 어디까지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아예 그럴 무슨 범죄를 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유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어떤 사람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걸 또 가져왔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해왔던 반복된 모습을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지금 말 안 하고 있죠. 말하겠습니까? 그 최 목사인가 그 명품백 선물한 사람, 그전에도 다른 거 선물하고 그랬던데 그때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혹시 그때 송 대표는 가셨나요?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뭐 초청은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신라 호텔에서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갈 수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어떤 자격으로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었을까요? 거의 사조직처럼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지구 그 문서 위조해가지고 예. 투기발 도진 안철영 국장 같은 사람, 안철영 국장을 수사했던 경찰,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 했겠죠. 뭐 누가 출석된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근데요. 지금 이제 참 오늘 제가 뚜껑 열릴 정도로 아주 흥분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마음속에 야, 저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네. 아무리 우리가 순간적으로 선택 잘못했지만 5년은 너무 긴 거 아니냐. 네. 징역 5년 우리가 저지른 짓에 비해서는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거의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오늘 30일 내일 이제 이틀 동안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김건희 특검법이 같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이동관 탄핵을 비롯해서 한동훈 탄핵, 검사 2명 탄핵.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법리상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고 이해상충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게 법 일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의 거부권의 남용이고 그 자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거부권이 국회로 환부되면 국회의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아닌 출석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180석이 넘는 야권이 연합하면 저는 일부 양심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조를 받아서 저는 재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에 당선되길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은 김건희 씨가 임명한 사람들입니까?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라 한다면 2배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지 김건희의 말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낙선시키겠다. 출마하지 말아라. 자격이 없다. 그냥 김건희 여사 밑에 부속실에 가서 무슨 그 비서관으로 임명을 받든지 해야지 국회의원에 나서지 말아라. 국회의원을 한다면 이 압도적 국민의 의지에 따라 이 재의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정 못하겠으면 출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300명 중에 30명만 본회의장에 출석 안 하면 290명이면
3분의 2, 180명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를 공포를 해야 되고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서 20일 내에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면 내년 1월부터 특검이 시행돼서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서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탄핵이 발생하는 거고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출석위원회 3분의 2는 가능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이 모아지면. 그래서 저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국회를 포위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바로 용산 앞에 가서 저는 그 바닥 깔고 들어 누워서 거기서 버틸 생각입니다. 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금 탄핵안 발의를 다시 했고 내일 모레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조금 민주당이 왜 손준성,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언론의 지형이 매우 불균형하지요. 지금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지금 이정석 검사라든지 손준성 검사들이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냥 막 국민들한테는 저 이재명 대표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탄핵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막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가 설명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탄핵 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이 검찰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 사법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것이 이 탄핵 소추권입니다. 검사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회기 중에만 한정된 것이지 지나면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가 있고 또 구속이 안 되면 기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검사들은 사실상 자기 식구 쌓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소가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을 발동한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5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대법원장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공소권 남용, 안동환 검사를 탄핵 소추한 것이고 이번에 2명 손준성 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을 바로 앞두고 채널 A 이 사건으로 그 언론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발 사주 사건이 있어서 김웅이라고는 같은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한테 고발장을 작성해서 손준성 검사가 줘가지고 유시민, 최강욱 등 야권 인사들을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의 선대위 간부인 조성은 씨랑 같이 논의했던 게 녹취록이 다 나와서 이걸 고발했더니 이 김웅은 현역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을 했고 현역 검사인 손준성은 공수처에 가서 공수처에서 공범으로 생각하고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손준성이고 김웅은 같은 검사한테 보내놨더니 결국 예상한 대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무혐의 이유는 뭐냐? 이 전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분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 조우영 씨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었던 그 윤석열 검사가 직접 조우영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커피를 타준 게 아니라 다른 검사가 타줬는데 윤석열 검사가 타준 것처럼 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그래서 이것을 대역죄인, 사형에 처할 정도의 무슨 라고 막 흥분했고 뉴스타파를 폐간해야겠다고 말했던 여러분들이 현직 검사가 손준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의 오른팔 범죄정보수사관이고 그런 사람이 야당의 국회의원, 즉 여당의 국회의원, 당시는 야당이었죠. 야당 국회의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총선을 앞두고 고발, 야권 인사를 고발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1억을 향해도 버젓이 손준성을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게 한동훈 장관입니다. 아니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이런 자들을 놔두고 우리가 탄핵 소추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 정화 능력이 전혀 없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니까 보복으로 했다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복 탄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처남댁 강미정 씨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수사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됐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찰청의 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공정거래를 다루는 검사들에게 거의 무서운 존재였다 그러는데 아니 그 하나그룹 부회장과 같이 리조트에서 이렇게 번번이 식사 대접받고
그 자기 처남댁의 마약 범위를 명백히 이정섭이 영향력을 작용해서 봐준 걸로 의혹이 다 있잖아요. 다 쌓여 있고. 이런 자를 전혀 징계도 안 하고 김우겸 의원이 국감 때 지적을 해도 그냥 뺀질뺀질 답변을 막 회피하던 이 검찰이 강미정 씨가 뉴스타파에가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 두 검사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래도 꼼짝 않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막 그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뭐 직무 대기시키고 뭐 이렇게 하길래 뭔가 했는데 그 뒤에 곧바로 그 그렇습니다. 강미정 씨 발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수사도 사실상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한 자기들의 그 내부 예방용 수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검사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버리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근데 이 검찰의 자의적 수사에 대해서 한마디 좀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파리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가 돌아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7개월 됐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검찰이 안 부릅니까? 없으니까 다른 죄를 만들려고 지금 조작하려고 증거를 조작하는 중에 있다고 봐야겠죠. 몇 번이나 검찰청에 가서 다 좀 수사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언제까지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나올 때까지? 예, 나올 때까지. 뭐 총선 때 또 써먹으려고 그러겠죠.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불러야죠. 뭐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법 인질극이죠. 인질로 잡아놓고 결정도 안 해요. 저뿐만 아닙니다. 뭐 노영민 전 실장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된 인사들을 다 뭐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장관, 정우용 장관 전부 걸어놓고 종결 처분을 안 해요. 기소할 건 기소하고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국정원 관계자들 다 그렇거든요. 그냥 캐비넷에 놔두고 수사 중, 그리고 출국금지 다 시켜놓고 완전히 다 이렇게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거죠. 또 떠들면 언제든지 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질극에 맞서 싸우려는 것은 인질들이 각계격파 당하면 안 되고 저처럼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이 나쁜 놈들아, 이 강도 같은 놈들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입이 험해지신 겁니까? 입이 아주 제가 약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정말 이 분노가 쌓여 있어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뭐 했던 말 가지고 막말을 떠드는 조선일보 보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EXS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회에 대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사대주의적 말을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한심한 게 김지표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EXX라고 라고 막말을 했는데 사과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그때 김대중 칼럼이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놨냐. 미국에서는 SOB 이런 말을 그냥 흔하게 하는 말이다. SOB가 뭔 말인지 알죠? 서로브 뭐 그야말로 볼시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 방어를 했던 사람들이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는 민주당 막말하는 민주당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요. 조선일보 정신 차리세요. 이 막말은 뭐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뭐 세골을 뽀개버리겠다. 뭐 이준석 대표한테 막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한마디 제대로 지적을 못합니까? 조선일보. 뭐가 막말입니까? 지금? 아니 신원식 장관 뭐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따는 게 무슨 시간 문제라고요? 대통령을 간첩이라고요? 이런 사람 이런 막말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오늘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송영길의 선전포고 그 제가 좀 잘 읽어보고 책을 본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때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불러주십시오.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뭡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고발장을 뒤에다 다 원본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역사에 남기려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0.7%로 이긴 사람이 상대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으면 자기도 허위사실 유포가 드러났잖아요. 최은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것도 없고 50억 사기를 당했다고 말해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럼 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잘 몰랐다는 말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고발해서 공소시효가 지금 진행이 중단돼 있으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두면
이재명 대표와 동일하게 반드시 기소해라라는 것이죠. 하여튼 좀 찬찬히 읽어보겠는데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서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우리가 월드컵도 유치하고 올림픽도 유치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온 국민들이 함께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붉은 예. 악마 얼마나 우리가 벅찼습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적어도 이런 부산 엑스포 큰 걸 유치하려면 국민들이 함께 꿈을 꾸도록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프랑스에 있으면서 마크롱 대통령도 그때 만났고 프랑스 상하 의원들도 만나면서 저도 또 유럽 또 브뤼셀 벨기에 가서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저도 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명예 부산 시민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전직 야당 대표했던 사람이 이렇게 뛰면 초당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하는 게 보여야 높은 점수를 받을 텐데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잔치니까 힘이 되겠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뵈서 그냥 나라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하고 당장에 지금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지금 그 비례대표 문제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우리 정파적으로 이탄 의원이 말씀하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또 말씀하셨던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대한 지적하기 전에 우리 당의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이탄 의원님이나 모든 언론들이 국민의힘에게 먼저 지적을 해야 돼요. 왜 비겁하게 연동형 비례대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 취지를 어기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법 취지를 다 망가뜨렸는가. 그래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위성정당을 만들게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에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이거 병립표로 갈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는 선의로 위성정당 안 만들고 이 법 취지에 맞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반칙을 써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가 의석이 줄어드는데 그 멋있는 패배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재명 대표가 썼어요. 저도 이해가 되는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구 정당은 비례대표를 반드시 내라. 안 내니까 위성정당이 되는 거니까 내면은 이제 달라지잖아요. 첫 번째 사전 예방, 이후에는 또 합당을 했을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뭐 50% 줄인다. 이 제도인데 이 법안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수동적으로 자기가 공격을 받을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기자회견을 해서 김기현 당대표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한다 그러면 바로 합의되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만들지 않겠다. 이 연동형으로 하겠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법 취지를 왜곡시켜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공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당 의원들도 일단 집중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연동형으로 유지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래도 위성정당을 만들 텐데 국민의힘이 우리는 안 만들고 그냥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안이 뭘까. 명분과 실리. 그때 나는 송영길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 전달한 게 뭐냐. 저나 조국 장관은 아직 이제 재판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나 가장 선명하게 지금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는 뭐 전현 의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저기 앞으로 유삼영 경찰도 있고 이제 박정훈 대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전선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총 모아서 뭐 변희재 씨도 뭐 싸우겠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고 이것을 민주당이 같이 우당으로 뛰겠다 하면 저는 위성정당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국민의힘의 명분과 이 배신 행위를 규탄하고 이 틈을 이준석 신당이 갉아먹으면 그쪽 당은 갉아먹고 우리의 그 정말 윤석열 탄핵당, 가칭 이런 당이 힘을 모아주고 민주당이 같이 우당으로
힘을 실어주면 저는 의석도 많이 얻고 민주당 자체 의석은 줄겠지만 반윤 전선의 의석은 늘어지고 이준석도 신당 창당이 수월해지고 거기서 그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의석을 뺏어온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 탄핵을 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설명이 조금 더 네. 있으면 이해하는 데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건 한 번 더 기회를 보기로 하고 그러면 네. 지금 송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그 그림하고 네. 지난번에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네. 그걸 고리로 연대하는 것과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당내 상황을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예. 실질적 탄핵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김건희 여사한테 쫓겨날 거 아닙니까? 이 김건희 여사한테 탄핵을 당할 거냐, 국민한테 탄핵을 당할 거냐 이 선택인데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우니까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려 그러겠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를 압박해서 재의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재의결이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아니 내년 총선이 급하지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대통령 믿다가 이번 국회의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이 국회의원이. 이제 대통령은 권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 말을 따고 국회의원 떨어진 것보다 바른 말로서 국회의원 당선되는 게 낫지. 한동훈 장관도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럽니까? 나 한동훈 장관한테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 백운기 선생님 코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여의도 사투리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을 무슨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고 검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기관인 것처럼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 한동훈 검사,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냥 그대로 사실하고 서초동 사투리 쓰면서 자랑스러운 검사로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요? 그것도 초선 국회의원이.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네임덕으로 가게 되고 반드시 특검법으로 한동훈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구속 기소될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던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 갑옷을 입으려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행위가 아니냐. 한동훈은 이에 대해서 답해야 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말장난으로 말꼬투리 가지고 교원 영색에서 국민들을 그냥 개그맨처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자기 철학과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즉 김건희 특검 찬성하냐 안 하느냐 밝히라고 정확히 지금부터 밝히고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지만 이 입장 발표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다음에 만나면 뭘 좀 여쭤봐야 되겠다는 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조만간 한번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 마음이 좀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3만 명 동시 접속 향해서 가는 중에 뻑이 나가지고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까? 예. 아무튼 뭐 저희 책임이면 저희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텐데 아직은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서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소영 쌍화차 스픽스몰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화면이 제대로 안 나갔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더욱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최저가의 무료 배송 1+1 하루에 한 잔씩 드시다 보면 상당히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관심 갖고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송영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